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강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부 또한 부처의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의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아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 네,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환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뭐 이런 문구로 바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고요. 7월 10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우리 알고 강선우 있습니다. 후보자죠.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위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에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2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노로 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 능력 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다음.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 까마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시죠? 후보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학대 등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온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예.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할게요.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하겠다고 겁니까?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건의기 인건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거부나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 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해주세요. 최선을 정말 다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 드리면서 저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켠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그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제가 2012년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3번의 개정안을 통한
불가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모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육비 선 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만 원만 좀 보내면 그 후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양육비도 너무 작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가족들이 나라가 책임져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구상권을 확실히 묻고 처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추면 좋겠다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 또 후보자의 발달장애 자녀, 또 정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까지 이어서 듣고 왔고요. 자, 청문회 관련 내용 새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